네, 딜사이트S 다녀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축제 분위기 역력했고요. 테슬라 14% 급등, 엔비디아도 또 한 번의 급등으로 시총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간밤에 뉴욕 어떻게 보셨을까요? 뉴욕은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이제 업종들이 다 강한 상승을 보였고 대신에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미국 시장을 보면 이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 이제 대통령 확정되면서 이제 금리 인하, 자, 이 부분이 이제 남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 다우나 나스닥이라든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그다음에 트럼프 정책에 대한 수혜, 자국 우선주의, 자, 이것으로 인해서 다우나 나스닥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특히 트럼프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 인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JP 모건을 비롯한 금융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자, 어제까지도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테슬라와 비트코인이다. 근데 싱겁게 끝나면서 이제 테슬라 역시도 신고가 내는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는 미국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마켓머니 펀드가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새벽이에요. 내일 새벽에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자, 이 경제 지표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 경제 지표는 크게 시장을 좌우하지 못할 거다. 지금은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유입된 유동성의 힘으로 종목들, 정책 수혜주들 이런 쪽으로는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대부분 이제 보면 트럼프 관련 수혜 섹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암호화폐 섹터였고, 그 다음에 전기차 비중보다는 내연기관 비중을 높이겠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들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방산 기계, 그 다음에 트럼프 미디어가 있는 미디어, 그 다음에 은행, 이런 쪽 반도체까지도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조 원 이상 인공지능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 수혜 이슈로 해서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반면에 미국 면역 항암 학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 쪽들이 이제 매물이 나왔고 전기 수소차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고 그 다음에 연료 전지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들 비철 금속까지도 낙폭이 큰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코인베이스 지금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코인베이스가 급등 나왔고 테슬라 급등 나왔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도 급등 나왔고 블록과 퀄컴 역시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슈퍼마이크로라든가 퍼솔라, 발라드 파워 에너지, 리비안, 퓨어셀 에너지, 릴리, 솔라엣지 이런 쪽들이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ETF 시장도 이것도 반영되면서 가상화폐라든가 반도체, 인공지능, 방산항공, 통신, 클라우드 이런 쪽이 보였는데 일단 통신 쪽들은 우리가 연말 연초에는 부각받는 섹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당선 확정 발표하면서 우리 머스크 대표를 굉장히 치켜 세워졌죠. 그래서 이제 지금 테슬라에서 하고 있는 우주항공이라든가 저궤도 위성 이런 쪽들까지도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해리스 정책에 수혜주였던 대마,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이런 쪽들이 급락이 나왔고 그다음에 건설과 소비재 쪽들이 약세를 면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테슬라 지금 선거 영향으로 해서 정책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보면 비트코인이 이제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2억 원대 간다, 도전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보면 테슬라 역시도 우리가 지금 기로점에 서 있다. 일단 이 저가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단기적으로 부담스럽지만 트럼프 당선 시점에서는 결국 이 고점을 돌파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황에서는 15%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그래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인텔이에요. 트럼프 경제 정책이 자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인텔의 반도체 부문 내각 이슈로 인해서 급락했다가 결국에 이제 이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인텔 역시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27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지 보자. 27달러를 돌파한다면 이제 30달러까지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다우에 편입되면서 엔비디아를 보면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린 상황에서 또 다시 신고가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제 국내 반도체 쪽들은 보조금 폐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만 어제 하락했던 거에 따른 보상으로 해서 국내 반도체 지수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뉴욕 증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시아도 걱정입니다. 어제 트럼프 당선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아시아 증시 혼돈 그 자체였던 것 같은데 중국 증시는 좋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잘 버텨줬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시아 증시는 혼돈이 아니었죠. 항생만 빠졌을 뿐이고 니케이도 급등했고 중국 심천이나 상해 증시는 뭐가 있어요? 경기 부양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폭이 덜한 상태예요.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약 0.09% 하락했지만 심천 지수는 0.1% 상승했고 홍콩 항생 지수가 결국엔 2% 빠지면서 국내 시장까지 영향을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중국 증시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8일 전인대까지는 577조 부양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해서 미역 분쟁이 더 심화된다면 결국에는 경기 부양을 더 늘리겠다.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지수 상승을 하락을 막아주는 그런 모습인데 바로 나왔어요.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중국에서는 위안화를 9%까지 절하할 것이다. 또 절하해서 이 부분도 안 된다면 지금 현재 부양액을 20% 증가시킬 것이다. 자금을 투입하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크게 되밀리지 않는 모습이었고 그런 와중에서도 화화행복부동산, 부동산 업종이 약 10% 가까이 급등 나온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 봤을 때 중국의 부동산, 이제 바닥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 자금 유입으로 해서 부동산 바닥에서 고개를 드는 모습 보여줬을 때는 중국 지수 역시도 직전 고점 부근까지는 1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고 중국 증시는 박스권 상단, 하단, 중간까지 다 보여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 트럼프의 행정부에서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전기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강도에 따라서 굉장히 흔들림을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중국은 자체적으로 경기 부양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국장, 코스피, 코스닥 이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장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어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달 것 없이 모두 하락하면서 국장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오늘은 어떨까요? 일단 우리가 지난 2016년 11월 대선을 한번 차트를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미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이 대선 전에도 코스피 지수는 4%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트럼프 확정 발표했을 때 코스피는 3.6%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네. 이 충격이 오래 가진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 충격 이후에 바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저가를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코스피의 복원력이 빨랐고 코스닥은 그냥 한 달 정도 약세를 보이는 그러한 국면이라면 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면 우리는 매도 사이드가 아니라 일단 매수 사이드로 접근하는 것이 결국에 결과적으로 옳지 않았나. 지난 2016년도에 교훈을 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네. 결국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슈는 불확실성 해소되는 부분들은 금투세 폐지라는 것, 요 분과 미국의 금리 인하 이 부분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어제도 보셨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돌파했거든요. 지금까지 1,400원을 돌파했을 때는 97년 구제금융 신청 당시와 그다음에 2007년 그때는 뭐죠? 금융위기 왔을 네. 때, 또 2008년도 금융위기 왔을 때, 그 다음에 2011년도 미국의 금리 인상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돌파했을 때 국내 경제 여건은 굉장히 좋지 않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결국엔 1,400원 이상 간다면 그것이 단기적으로 좀 걸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고 특히 배터리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섹터 자동차 부분들은 자국 우선주의의 피해를 받을 수 있고 가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수출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은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정책의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원전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시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수급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지금까지는 매수할 여력이 없었는데 기관들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네. 또 여전히 금투세 폐지 확정했다고 해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참에 지난 97년도 외국 자본 유치하기 위해서 100% 개방했던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에 대한 법률 검토가 다시 다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가지고 파생을 가지고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는 당분간 좀 힘겨운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외국인의 수급 여건도 더 얼어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급의 어떻게 변화, 어제장은 어떤 부분이 또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될까요? 어제는 수급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네. 외국인도 코스피에서는 이제 1,000억 매도했거든요. 삼성전자는 매도했지만 SK 하이닉스는 매수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 네. 반도체 섹터에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역시도 전일 3,000억 이상 매수했다가 어제는 600억 매도했지만 지수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주의장을 쥐락펴락했던 거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제 6,100억까지 매도 쏟아내면서 지수가 낙폭이 크게 나왔다가 다시 기관들 매수 들어오면서 아래꼬리 만든 그런 모습이거든요. 일단은 코스피 지수는 결국에 2,550 이탈했을 때 최근 2,380선까지 2,500 그쵸 2,480선까지 완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장중 변동성, 지난 2018년 대선 결과를 봤을 때 장중 급락 후에 다시 반등 났다 다시 급락까지 나왔던 그런 폭을 본다면 결국에 코스피 지수도 2,380에서 바닥 찍고 반등 나온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2,500, 2,490이 깨졌을 때는 2,380까지는 우리가 열려있다 생각하고 대신에 지금 상황으로는 증시 주변 자금 유입은 긍정적이에요. CMA 역시도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가장 반가운 거는 집 나갔던 마켓머니 펀드가 친구까지 데리고 오면서 자금 유입 속도가 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2조 4,800억 되면 이제 드디어 185조에서 이제 199조 5,500억까지 200조 원대를 눈앞에 뒀다는 거. 그렇다면은 단기성 수익 추구 전략 자금이기 때문에 시장의 장중 변동성이 나왔을 때는 이것이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트럼프 당선에 따른 우리 경제 피해 이런 것들을 너무 과하게 가지 말고 일단 2016년도의 경험을 가지고 지수가 밀린다면 우리는 매수 쪽으로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엔 주요 일정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 쪽 일정도 있고요. 국내 시장에 미칠 좀 직접적인 영향에 좀 입각한 이벤트들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FOMC에서 금리 발표를 하겠죠. 네. 25bp 포인트 인하가 확률이 90% 이상 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는 결국에 국내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경기를 부양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환율이 1,400원까지 갔어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좀 부담스럽고 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 발표가 있어요. 고용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금리 부분이 고용 부분을 더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오늘 메타버스 국제 표준화 전략 회의가 있어요. 최근 이제 메타버스 낙폭이 큰 상태 삼성이 투자를 확대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반등 나왔다 다시 되밀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쪽도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미래 융합 보안 세미나 개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안 섹터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뭐니 해도 오늘 시장은 테슬라 관련 섹터들의 부각 그리고 트럼프 정책의 수혜 같은 섹터들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테슬라의 스타링크 위성통신 쪽들이 어제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위성통신주들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방산 기계와 어제 마찬가지로 팔란티어가 급등 후에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 보였지만 8% 상승을 보였어요. 근데 결국에 이거는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리고 가상화폐 이렇게 방산 기계까지 압축해서 봤으면 좋겠고 또 이제 원전 수혜 이슈가 나오고 있거든요. 곁다리로 원전까지 한번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핫이슈 종목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이제 자람테크와 큐라크 두 종목을 볼 텐데 각각 11월 5일과 6일장 공략했었던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부터 먼저 볼까요? 자람테크는 어제 하자마자 우리 손절가를 이탈했어요. 우리가 네. 32,000원에서 우리가 이거를 33,000원에서 이걸 매수하고 그 다음에 32,000원 이탈하면 매도하자 했는데 어제 이제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반도체 매도가 급락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바로 이제 손절 나가는 그런 국면이었는데 어제 매도하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자람 테크놀로지 주가 바닥권에 왔어요. 반등을 보시고 33,0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거기서 매도하고 다시 31,000원 부분에서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33,000원을 돌파한다면 결국에 37,000원, 38,000원까지 반등을 기다려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다음에 이제 큐라클이었거든요. 바이오 유럽에서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에 대한 그런 발표 그다음에 미팅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을까 해서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큐라클 같은 경우는 6,000원에서 한번 시초가까지 매수해보자 했는데 결국에 이틀 마음고생 시켜주고 어제 부각되는 모습이에요.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7,300원 전에 요 고점이었지만 7,390원을 돌파했을 때 큐라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미국의 경쟁사였던 회사가 경구용 안약 포기했어요. 이것이 결국에 큐라클의 임상이 나왔을 때는 세계 최초 타이틀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티어2 활성화 항체 파이프라인 이전 요것이 앞으로도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 티어2 활성화 항체 기반 파이프라인이 이전됐을 때 그래서 직전 고점 8,390원을 돌파한다면 결국에는 큐라클 같은 경우는 우리 욕심을 내서 직전 고점까지 한번 도전해 8,200원 목표가까지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장 그럼 핫이슈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연말 연초에는 통신 섹터를 계속 관심 있게 보자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제 마감했을 때 우주항공청에서 태양 코로나 그래프가 국제 우주정거장 도킹에 성공했다.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게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정식에서
머스크를 천재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머스크의 스타링크까지도 이슈가 부각되면서 AP 위성이라든가 루미르라든가 이노스페이스, 컨택 같은 항공 우주 저궤도 위성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대장을 보자. 대장을 어제 AP 위성이 시간의 상한가였는데 12,650원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시초가부터 따라가는 거는 좀 부담스럽지만 일단 12,200원에서 시초가를 조금 보초병 세우시되 눌림목을 보면서 12,600원 이하로 해서 한번 매수해보고 손절은 11,500원 잡으시고 목표 주가는 직전 고점 14,000원 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핫 이슈 종목 탑픽은 AP 위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14,000원, 손절가 11,500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어서는 시간의 단일가 종목을 볼 텐데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 이야기가 쭉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는 천재다,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아요. 이슈 종목과. 그래서 캔코어라든가 AP 위성이나 루미르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오늘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간의 단일가 종목 AP 위성,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루미르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저희 단연 선생의 일도양단에서는 우리 단연 선생님이 천재시니까 계속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사이트S 단연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